반갑습니다. 영덕의 방울선녀입니다. 자, 보살님이 예전 영상에서 예. 대목신 탄손님 얘기를 했는데요. 네. 대목신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집이 아니고 가게를 이제 수리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집이 아니고 가게에서 수리할 때도 이렇게 네. 목신이나 대목신을 탈 수 있는 건지, 네. 그걸 좀 설명을 좀. 저도 뭐 목신에 대해서 그냥 목신이 대목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손님을 받고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대목신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을 리모델링 했다든가 안 그러면은 집 수리를 했다든가 그게 이제 대목신이고, 가구나 뭐 간단하게 뭐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목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 장사에서는 노하우가 있고 여태 30년 가까이 장사를 해가 왔던 부분이니까 노련하시겠죠. 네. 그분도 이제 장담을 했는가 봐요. 그러고 항상 이렇게 가게를 할 때 여태 잘 돼 왔고 대박도 쳤었고, 근데 항상 잘 될 수는 없지만 자기는 이제 빈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대박을 쳤대요. 항상 그렇게 잘 되는 가게를 잡는 게 아니고 빈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리모델링을 조금 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장사를 했던가 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겠죠.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장담하고 가게를 봤대요. 빈 가게. 그러고 자기가 여태 해왔던 품목이 횟집을 해가 왔대요. 근데 그 가게에서도 이제 횟집을 할 거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횟집 같은 경우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온 식구가 다 매달렸는 것 같아요. 그 가게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분도 뭐 여태 대박을 치고 해왔으니까 안 될 거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그 가게에서는 이제 대목신을 탄 거지. 화장실을 조금 리모델링을 했대요. 리모델링을 하고 조금 안에 자기네 편리하게끔 이제 부엌도 좀 수리를 하고 여러모로 좀 건드렸대요. 그 안 내부를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한 거겠죠. 근데 장사를 이제 오픈해가 시작을 하는데 온 가족이 모이다 보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와야지 유지가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터무니 없었던가 봐요. 계약 기간은 남아 있고 거기에 온 가족이 매달려 갖고 할 처지는 못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왜 재료비가 드는 부분이니까 그게 장사가 안 되면 전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 다시 또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그 부분에서 그분이 이제 결단을 내렸는가 봐요. 그 아들도 같이 합세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데다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 가게 들어가고 인수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급성 혈류암인가? 그게 걸렸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고 금전적으로 뭐 회전이 잘 되면은 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제? 네. 예. 근데 막 부부 간에도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 자식 간에도 또 안 좋고 여러모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었대요. 근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아들은 자기 갈 길을 가고 그 가게를 비워두게 됐대요. 그리고 몸이 또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계약 기간은 있고 달세는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권리금을 안 줬다 해도 자기가 들어간 유지비가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또 부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 옛날식으로 두부집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 가게다가. 근데 자리는 똑같은데 두부집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자기도 건강도 안 좋고 그러고 그 콩이 몸에 좋잖아, 그죠? 네. 그래서 촌에서 이제 콩을 직접 공수를 해가지고 맷돌도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완전 옛날식으로 이제 그 가게를 다시 오픈한 거예요. 네. 그러고 국물도 자기가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마시고 그러면서 가게를 시작할 시점에 저한테 이제 점사를 보러 오게 된 겁니다. 저랑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런데 제 공수가 대목신을 탔다고 저도 모르게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뭐 대목신이라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장사에 급급하다 보면 이제 뭐 운에 치중하고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안 믿으셨대요. 보통 친정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많이 도와달라고 힘들 때 이렇게 빌잖아, 그죠? 네네. 보통 저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모르고. 근데 시집 조상을 찾아지진 않더라고. 누가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공수가 시집 조상을 찾아야지 장사도 잘 되고 병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 원인은 안 건들 때를 건드린 것 같다고 이렇게 공수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저랑 인연이 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를 했어요. 이제 제 점사가 그 집 시댁 쪽상에 원력 좋은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 할아버지를 찾아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말씀이 있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라. 저도 황당했어. 그 상황을 보고. 왜냐? 저는 모르니까 뭐 부분 관계도 모르고 모르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집 조상은 아예 안 찾고 여태 시집 조상을 찾으라는 말도 여태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러고 오로지 자기는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달렸대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랬던 분이니까 난데없이 제가 뭐 공수가 시집 조상을 찾아라 이래 하니까 그게 말이 금방 들리겠습니까, 그지? 근데 반항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왜 내가 나는 예를 들어 제가 항시잖아. 항시인데 왜 남편이면 예를 들어 김씨라면 김씨성을 찾아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공수대로 이제 내드렸죠. 털림없이 그쪽 시집 조상에 원력 좋은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 조상님을 한테 빌어라. 살려달라고 빌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 빌고 그러고 자식 선물 또 그 집 조상이 눈물 나나 달라고 애원하듯이 빌어라면서 그래 공수를 내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이 굉장히 거부를 하시더니 사람이 왜 벼랑 끝에 서면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이 제 말씀대로 이제 하셨는가 봐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전화가 온 거예요. 방우 선녀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전화 와가지고 안 그래도 장사가 너무 잘 된다면서 일주일 만에요? 예, 일주일 이제 후에 장사 너무 잘 된다면서 고맙다면서 자기는 그걸 몰랐대요. 여태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러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사람도 왜 음양오행이 있듯이 터에도 이게 궁합이 있다. 아무리 예전에 회가 왔던 그 품목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대박 날 거라고 해도 그 터하고 그 품목하고가 안 맞으면은 아무리 장사 수완이 좋아도 보이지 않는 힘과 그러고 터하고 궁합이 맞아야지 유지가 되고 대박을 칠 수가 있다. 여태 해가 왔던 부분은 그 터하고 잘 맞았지만은 여기는 가령 뭐 횟집을 했잖아, 그죠? 횟집하고 터가 궁합이 안 맞은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공수를 내려드렸거든요. 시댁 조상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이제 일주일 만에 성부를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시댁 조상님을 대접을 하고 싶다고 산신제를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신제를 지냈는데 우리 김 선생님 공수가 니는 요즘 볼 수 없는 천년기념물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라고 우리 김 선생님도 그 공수를 내시면서 깜짝 놀라는 거라.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부부와 같이 장사를 몇십 년 해가 왔던 부분이니까 그 껌딱지처럼 항상 붙여 다녔대요. 그러면서 장사를 하다 보면 티격태격 하는 부분도 많고 부딪히는 상황이 많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고 그 의뢰하신 분이 완전 조선시대 여자분이었나 봐요. 왜 순종형 요즘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남자들이 다 오메 기죽었네 하고 사는데 여기는 진짜 천년기념물이네. 그분께서는 항상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남편분하고 항상 같이 동행을 한다 했잖아, 그죠? 이제 그 부분에
예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반발심이 생겨서 아저씨한테도 화풀이 하고 그러다 보니 자식한테도 화풀이 되고 그리고 또 김 선생님 공수가 이제 그분께서 이제 남편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 우리 남편이 어처쩡인가 할 정도로 심하게 어디를 가도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만약에 볼일을 보러 나간다 하면은 어디고 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독님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싫었던 거라.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김 선생님이 야, 다른 사람은 바깥에서 어머나 짓 해도 뭐 그들도 안 본다냐. 니는 그런 어머나 짓도 너 서방님은 안 하고만은 니만 그리 사랑하고만은 니그 복 받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편을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왜 복에 겹다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네. 아이고 니는 복에 겨웠네. 신랑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하는데도 그 무슨 불만이고 하면서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하면서 그래 자기도 여태 그런 마음으로 살았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기도 한 성깔 한대요. 자기 성깔이 한 성깔 하는데 자기 이제 서방님을 만나가지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웠대요. 아, 그래서 그분이 매사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지는 해고 자식은 떠오르는 태양이잖아요. 조상이 있어야지 우리 그 자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손님은 친정 조상님한테 매달렸대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근데 시댁 조상을 찾는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저한테 점사를 보고 그 시댁 조상을 찾아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분이 이제 성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울선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은 친정 조상님도 중요하지만 시댁 조상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성부를 많이 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덕의 방울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